중간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인데 그 날짜가 이렇게 돼요. 내일이 1일인데 중간 계획 작성을 다 하셔야 됩니다.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추석 연휴가 이렇게 3일을 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공부가 되느냐? 잘 안 돼요. 붕 떠가지고. 그러면 이때 추석 연휴 때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 문제풀이에요. 무한 문제풀이. 문제를 풀어갖고 채점만 해놓고 그 문제풀이 한 거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건 23, 24, 25를 한 다음에 그러면 28일부터 2일까지는 뭐 하는 거냐? 실전 시험 연습만 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실전 시험 연습. 네, 실전 시험 연습만 해야 돼요. 그래야 상위권 점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냐? 실전 시험 연습만 하는 거예요. 실전 시험 연습하고 틀린 거를 아주 자세히 파고 들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할 거냐? 실전 시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실전 시험 연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몇 주만 남았냐? 2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최고난도. 이게 여기서는 실전 시험 연습. 실전 시험 연습 플러스 뭐라고요? 반복 암기. 실전 시험 연습 플러스 반복 암기. 요 두 가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전 시험 연습하고 실전 연습 안 하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뭘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전 시험 연습을 할 때 이게 뭐라고요? 실전 연습 시험할 때 그 실전 시험 연습을 할 때 이 문제를 뭐 네이버 기출비나 뭐 이런 데서 뽑아서 하든지 아니면 문제를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족보닷컴에서 사든지 해갖고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최고 난도가 나오고 이 4일 거는 3일 날 하는 거고 5일 거는 4일 날 해야 돼요. 그래서 이틀 보더라고요. 중간고사. 5, 6일인데. 4, 5. 5일, 6일이에요. 5, 6이에요? 네. 그럼 5, 6. 시험 기간. 어차피 시험 기간이고 6일 날 시험 보면 놀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비워놨어요. 네. 5일 거는 뭐라고요? 4일 날 하고. 그죠? 6일 거는 5일 날 하고. 그죠? 네. 그 실전 시험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해야 되냐? 이 기간에는 교과서를 다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교과서 다 보기. 셀러너기. 교과서하고 자습서를 다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교과서, 자습서. 요 첫 주는. 그럼 두 번째 주는 뭐 해야 돼요? 평가 문제지하고 학교 프린트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나가졌어요? 진도가 안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1주, 2주 있어요. 그러니까 14, 15, 16, 17. 17일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시험 범위를. 그러니까 한 달이잖아요. 그죠? 네. 한 달인데 진도도 한 달 나가고 범위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5주 뒤에 또 기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되어 있어요. 근데 특색이 뭐냐? 요거는 추석이 껴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추석 전에 어떻게든지 다 끝나고 모자란 과목을 하든지 틀린 걸 이때 하고 이때는 실전 연습만 해야 된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계획을 어떻게 짜는 거냐? 시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짜는 거냐? 라는 거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보시면 과목 이전 점수를 써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기억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걸 아는 학생들, 내 약점이 뭐다 하는 이유를, 이게 내가 왜 이 점수가 나왔다 이 이유를.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하고 싶으면 시험 끝나는 날, 동아셈 시험 끝나는 날 이렇게 치시면 시험 끝나는 날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 목표로 가능 점수를 정하는 겁니다. 가능 점수. 근데 이제 자기가 몇 점이 가능한지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자꾸 현재 점수랑 가능 점수를 자꾸 세워서 이거를 달성하는 연습을 하고 이거를 계속 맞춰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누적되면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세지면 나중에 정체성이 생기고 그럽니다. 어쨌든 가능 점수를 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가능 점수에 맞게 과목별 학습 교재들이 있어요.
그 여러 교재들을 분량을 자기가 정할 수 있고 요 교재를 보고 이걸 공부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내가 시간을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돼요. 하위권은. 왜 안 되냐?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쓴 적이 없어요. 자기 주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습서 몇 페이지 나가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냐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획을 못 세워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놔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계획하고 맨날 틀리니까 계획을 짜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계획을 잘 짠다는 것은 학습 누적 기록부로 자기주도 학습 기록부에다가 시간당 공부량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 계획을 짤 수 있지만 그걸 안 한 사람은 계획 자체가 실현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짜져도. 또 이렇게 학습 교재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선행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선행은 2년 전 걸 배우는 거고 선수학습은 1년에서 6개월 전 거. 예습은 지금 방학 전에 다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도는 다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갔다면 안 나가면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훨씬 다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방학 한 달이 있고 중간고사가 한 달이 있는데 이 중간고사 시험을 이 방학 동안에 다 해버렸어요. 그럼 중간만 할까요? 기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만 풀고 실전 연습만 하다가 시험 보면 내신이 훨씬 더 나오죠. 아니면 2번을 하든지 시험 대비를 이렇게 중간 기말 이렇게 여기 한 번 전체 다 하고 중간 기말하고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올라가는데 방학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다 기타 과목을 안 해요. 뭐만 해요? 수학하고 영어들을 주로 해요. 왜? 수학하고 영어가 굉장히 양이 많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국영수 기타 과목 국영수는 보통 방학 동안에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하고 기타 과목은 시험 기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영수 사과라고 쳤을 때 수학은 시험 기간에 공부 별로 안 해요. 방학 동안 다 했으니까 선행도 나갔고 영어는 뭐 때문에요? 지문을 정교하게 암기해야 돼요. 나온 걸 내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 암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국어도 미리 읽어보고 풀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해요. 실제적으로 사회과학만 조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이거 다 정리해요. 이거 국영수를 안 해도 되니까 사과를 한 주면 다 하거든요. 한 주에 다 하고 상위권은 그 다음에 실전 문제만 3주간을 풀어요. 3주. 2주간을 풀고 상위권 문제를 푼 다음에 일주를 플러스 일주로 실전 문제 연습을 해서 3주 정도 공부를 해서 시험 계획을 짭니다. 하지만 이렇게 짤 수 있는 아이들은 95점 넘는 아이들만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95점에서 85점 되면 한 주 더 해야 돼. 10점마다 10점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3점은 되면 85점은 4주, 75점은 5주, 65점은 뭐라고 6주, 55점은 7주 이렇게 짜서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시험 기간에 기타 기간이라 기타 기간, 시험 기간이냐 기타 기간이 했을 때 시험 기간은 이렇게 짜서 그래서 이 2페이지에 나오는 그 월별, 날짜별 하는 걸 짜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기간에서는 이렇게 영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죠. 특히 방학 동안에는 자기 학년이 아닌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학습 교재를 정하는데 이 학습 교재가 그 공부를 못할수록 그 종류가 적어요. 속도가 늦으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수록 종류가 많고 반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실력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주일간 학습 가능 시간을 자기가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과목별로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분량이 80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학원 가고 뭐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맥시멈 뽑아다 40시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시간이 모자라죠. 그럼 7로 나눠갖고 7 몇이죠? 6, 7, 42. 하루에 6시간씩 들 자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쌤 저 7시간 잤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 자야 돼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서.
고등학교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중학교 때 시간을 땡겨서 미리 수학을 해놓고 미리 영어를 해놓고 미리 국어를 해놓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필요 시간이 있어요. 필요 시간, 가능 시간. 이걸 뽑아야 되는데 학습 가능 시간은 자기가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학습 누적 기록부를 자기가 쓴 게 있어야 그걸 보고 아, 나 이거 하루에 학원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학교 빼고 이렇게 빼고 빼니까 나 하루 일주일에 내가 몇 시간 공부할 수 있구나. 그래서 뽑았대 어떤 애가. 아, 자기는 80시간 공부할 수 있대. 그 중에서 너는 순 공부를 몇 시간 했냐 계산해봐라 그랬더니 30시간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요 비율이 굉장히 공부를 못할수록 낮아요. 실제로 15시간은 앉아있는데 실제 공부하는 거는 2시간밖에 안 돼요. 왜? 도딱 앉았거든.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쫙. 이게 거의 스님들 수준이거든. 고승들. 도딱 는 고수들. 그래서 우리나라 고3들은 정신수양을 고등학생 3년 내내요. 멍 때리는 연습을. 그래가지고 철학적인 이 지수가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 고3들은. 쫙 세상을 관조하면서. 나는 학교에 앉아있지만 학교가 아니라 우주와 통하고 있어. 이게 수면 시간이 이렇게 학습 가능 시간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러는 거야. 학습 양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속도는 안 되거든. 그래서 목표를 낮춰요, 애들이. 이게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애가 오늘, 그렇거든요. 모의고사 봤는데 자기 5등급인데 의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분량을 한 번이라도 보고, 한 번 봤는데 걔가 다 외웠어. 천재야. 그렇게 쳐도 물리적으로 그걸 다 못 봐요, 시간상. 고2라. 걔 등급에서는. 속도가 안 나서 그걸 다 못 봐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맞춰요? 걔가 뭐 신이에요? 안 봤는데도 맞히게.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목별로 비례배분해야 돼요. 그럼 뭐랑 비례배분하냐? 내가 공부해야 될 분량. 이 분량. 내가 가능한 시간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공부해야 되는 게 이게 300장인데 내가 3시간밖에 없으면 시간당 100장을 봐야 돼요? 못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만큼은 못 봐. 이만큼은 못 봐. 그래서 나 100장만 봐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위권 애들이 교과서만 보고 시험 봐요. 아,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교과서만 봤으니까. 교과서만 보면 몇 점이에요? 50점. 자습서까지 보면 60점. 평가 문제집 보면 75점. 참고서까지 다 보면 85점. 학교 프린트 딸딸딸 외우면 90점. 자, 요런 것들이 85점 선에서 70점에서 80점 사이를 탄탄하게 해주는 게 기본서. 요 탄탄한 거를 딛고 넘어가야 상위권 문제지. 90점대, 90점에서 95점. 95점대 문제만, 95점 넘는 애들 보는 문제만 모여있는 모음. 고난도 문제 모음. 그 다음에 3등급을 중심으로 2등급, 1등급 애들이 보는 3등급 중심으로 보는 교육방송 시리즈. 모의고사, 고등학생 모의고사 시리즈. 수능 기출문제 시리즈. 이걸 다 보셔야 돼요. 한 과목마다, 과목마다, 수능 볼 때는. 그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받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참고서를 보더니 기본서를 보는데 참고서를 3번 보고 띄었다, 7번 보고 띄었다, 10번 봐야 된다. 이렇게 어느 책 하나, 이 책이든 이 책이든 어느 책 하나는 10회독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이해해요. 그래야 이 위로 갈 때 안 무너져요. 그 다음에 상위권 문제집은 한 5권 정도가 돼요. 여러 교재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가지고 유형, 문제풀이, 유형을 정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핵심도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딱 봐야 돼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능은. 근데 내신은 뭐 뻔하죠. 교과서, 자습서 같은 겁니다. 같은 출판사. 이거 평가 문제도 같은 겁니다.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한 주에. 그 다음 뭐라고요? 참고서나 학교 프린트. 자기가 요약 정리한 요약 정리. 요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 문제 풀이를 얼마나 했느냐. 실전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지 1단계.
참고서 학교 프린트 요약 2단계. 자, 문제풀이와 실전 연습 3단계. 이렇게 내신은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기 계획이나 단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과목별 비례 배분을 하는데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미리 수학도 하고 미리 영어도 하고 미리 국어 실력도 키워놓고 그러면 시험 기간에 사회과학만 바짝 하면 되는데 사회과학도 미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화생지를 미리 해버려. 그러면 사회만 조금 하면 되는데 사회도 미리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별로 학교 시간표에 맞춰서 기본서나 교과서, 참고서. 기본서, 교과서는 학교에서 쓰는 거. 참고서는 여러 교과서들이 합쳐진 거. 기본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의 틀이나 체계를 잡아서 쓴 거. 이거는 정석, 개념원리 이런 거. 참고서는 O2 뭐 이런 거. 과학 O2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만 하냐? 아니다. 시간 사이에 그 계획이 억울해질 수도 있잖아. 아, 여자친구 생일이야. 가야지. 왜 공부하고 있어? 아, 근데 진짜 절친이야. 어? 인생이 미치겠대. 고민이 있대. 그럼 가서 상담 1시간 해줘야지. 그러다 보면 뭐 먹고 그러다 보면 2-3시간 끌잖아. 그럼 예비 시간이 있어야 계획이 안 얼그러지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비워놔야 돼. 계획을 안 짜고. 밀린 걸 다 해야 돼. 계획을 짤 때도. 그런데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멍도 때려야 되고 놀 때 계획 짜갖고 놀아야 되고 이것까지 다 계획에 짜야 돼. 계획대로 해야 돼. 계획대로. 그래야 계획을 지킬 수가 있어. 자, 그런 시간으로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준비 시기 언제 이렇게 시험 계획 준비해야 되냐 있고 내신하는 애들은 뭐라고요?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내신 시작. 시험 끝나면 다시 내신 시작.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를 해야 돼. 내신 올인. 고1 때는 내신 올인. 아무 생각 말고 고1 때는 내신 올인. 그 다음에 뭐 정시를 한다. 이런 것도 고1 때는 나중 생각. 고1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는 내신 올인. 자, 수시하고 내신이 수시예요. 이게 교과 점수로만 가요. 교과 점수하고 교과 점수가 98%, 95% 좌우하고 나머지 5%가 스펙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95%가 교과 점수고 플러스 5%가 이 95%가 된 자격을 갖춘 애들이 5%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펙이고 나머지 뭐 비교과고 세특이고 이런 거 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걸 하느라고 요걸 망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이 5% 달라고 여기 20% 붕괴되는 애 엄청 많다고. 진짜 중요한 건 점수야, 점수. 계량화돼서. 근데 정시 수능은 모의고사를 연습을 봐요. 연습.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2등급 높으면 정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은 3등급인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다. 그럼 당연히 모의고사 정시로 가면 됩니다. 근데 서울대는 못 갑니다. 이제. 내신도 합쳐요. 정시에서 먼저 뽑아요. 2배수로. 그 다음 내신 좋은 애 불러요. 합쳐서.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졌죠. 그러면 수시와 정시 차이는 뭐냐? 시험 범위가 정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 문제도 거의 비슷해요. 문제형도. 그러니까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시는. 그래서 나중에 하셔도 돼요. 수시 하시다가. 근데 수시는 뭐라고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이 막 구석에 있는 거 설명했는데 그거 나 네가 가르쳤잖아 하면서 내도 돼요. 그리고 막 이런 걸 내요. 너무 짜잘하잖아. 이런 것도 내요. 애들 틀리라고. 수시는 선생님 마음. 정시는 전국 공통. 그래서 정시 점수가 훨씬 좋다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정시하고 수시로 쳤을 때 이해력이 좋은 애는 정시가 높고 암기력이 좋은 애는 수시가 좋아요. 그래서 수시는 뭐라고요? 암기 후 이해. 정시는 뭐야? 이해 후에 자연스러운 암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만 하면 어떠냐? 아닙니다. 이게 보세요. 중등과 고등의 분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큼 차이 나냐? 30배. 내가 생각할 때 30배. 중등과 고등의 분량은 30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상위권 기준으로. 난 중위권이다. 그럼 10배. 하위권이다. 그래도 10배. 중위권이 20배. 상위권 30배. 중등과 고등의 분량 차이.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요 중등 때? 삭제 능력. 이건 안 외워도 돼. 이건 당연히 알아. 그러니까 미리 외우고 미리 단어를 공부하니까 고등학교 때 이걸 삭제해도 돼. 미리 안 거라. 고등학교 게 이렇게 중학교 게 이렇게 있으면 요게 고등학교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 중학교 거의 반절 이상이 고등학교 때의 반절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하는 애야 되고 선행을 하는 애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부해야 돼. 자, 똑같이 똑똑해. 누가 이겨? 제가요. 이거를 그러면 얘는 10번을 할 수 있고 얘는 이거 한 번밖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애가 계속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 집중을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돼. 거기다가 실전 연습을 해서 실전 시험을 봐서 시험 보는 기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시 같은 경우는 한 15% 20% 차이를 해요. 시험 보는 능력, 기술 15% 15%. 정시는 30%. 정시 모의고사 푸는 거 이런 거는 30%. 시험 보는 테크닉, 기술, 빠르게 속도로 내는 방법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펴놓보자 잠깐. 그러면 국어 그러면 뭐라고요? 이전 점수를 써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목표 점수가 내가 95다. 근데 내가 이걸 왜 못 맞았을까? 이걸 여기 가는 과정에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하자. 이거 좀 하자. 이거 핵심 주제 암기 좀 하자. 문제풀이의 양 좀 얼마큼 하자. 오답 정리를 해갖고 오답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키워드. 이게 요걸 계산하면 85에서 95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교과서 1, 2단원이고 자습서도 있습니다. 평가 문제집도 있고요. 학교 프린트하고 핵심 정리도 있고요. 추가 문제, 실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략 분으로 쓰니까 몇 분이냐 이건 240분 그럴 것 같고 이건 120분, 120분, 240분 이 정도 봐야 되는데 최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총 12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4주를 공부를 한다면 주당 12시간인데 그러면 4주가 아니네 이거. 아까 짜다 보니까 2주 안에 끝내야 돼. 2주. 그럼 주당 6시간을 해야 돼. 그죠? 그럼 매일 1시간씩은 해야 돼.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매일 1시간 여기다. 매일 1시간씩 해야 된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매일 1시간을 공부를 하면 이걸 빠듯하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첫 주 6시간이잖아요. 이거를 첫 주에 다 끝내야 돼요. 학교 프린트 핵심 정리 2주까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추가 문제 풀이를 3, 4주째 할 수 있어요. 그걸 몇 월 며칠 날 했냐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돼. 이거를 몇 번에 끝냈는지 모르겠지만 몇 월 며칠 날 했나 아니면 몇 회수를 했나 여기다 날짜 9월 2일이면 9월 2일 날 이거 했습니다. 9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했습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평가 문제집을 60분 동안 풀고 3번을 볼 수도 있어요. 반복해서 이거를. 근데 120분인데 한 주 동안에 1, 2, 3, 4, 5일을 했으면 5번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5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 보면 전체를 다 보고 틀린 문제 보고 틀린 문제 해설 보고 그리고 틀리는 거 맞게 고치면서 보고 해설 정독하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좁혀가면서. 그러면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교과서 3단원 추가됐으면 여기다 써놓든지 1, 2단원인지 아닌지 3단원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그래서 하루 변화해야 돼.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똑같아요. 영어 75점에서 90점 맞춰야 되는데 지문 좀 암기하자. 1, 2단원. 자, 문법 이해하고 자습서 이렇게 읽어보면 되잖아요. 모르는 거 찾고. 그죠? 그럼 1단원은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고 지문 암기를 해야 되는데 2주 동안 해갖고 며칠 하자. 이렇게 날짜 계획을 짜도 되고 이 위에다는 계획한 날짜 써도 되고 여기다 실행한 날짜 써도 되고. 자, 이거 만드는 건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임의로 이거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다 풀 줄 알아요. 그러니까 90점이나 95점 충분해. 교과서는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교과서랑 교과서 연습 문제 풀고 문제집 풀고 핵심 정리 좀 한번 해보고 틀린 거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실전 시험만 계속 보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에 여기서 점수를 쓰면 돼요. 점수. 이해돼요?
어떻게 만들던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던 저렇게 만든다. 문제는 뭐라고? 애들이 지금 중학교 얘기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지만 고등학교 때는 여기다 블랙라벨, 일품, 1등급 날리기, 고갱이, 여기다 정석, 학원 숙제, 학교 교과서 수학만 8건 9건이네. 그래서 미리 정리하라는 거야. 미리. 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거 보세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보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 찾습니다. 왜? 진도 안 나갔어도 1, 2단은 다 봐야 돼요. 1, 2단은 교과서까지 봐야 돼요. 요게 일요일이니까 5일까지는 다 봐야 돼요. 안 돼서 물리면 6, 7일까지는 해야죠. 교과서 다 보는데 교과서하고 자습서 봤어. 그럼 뭐까지 해야 돼요?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기타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보는 거예요. 평가 문제지 요점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추석 문제풀이 전에 직전에 여기 3, 4일은 뭐 해야 돼요? 여기 한 3일 정도는 요점 정리해야 돼요. 뭐라고요? 요점 정리. 욕심은 핵심 정리 사람치기. 왜? 그래야 문제 풀 때 이 요점 정리한 거에다가 뭐라고요? 추가로 문제 틀린 문제를 뭐라고요? 여기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그러면 자 얼마 딱 2주 남았어요. 딱 2주.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자습서 평가 문제들 다 나가야 돼. 어쨌든. 그런데 이 요점 정리하고 추석 연휴 문제 푼 다음에 이때는 뭐 해야 돼? 컴퓨터. 학교 프린트 다 다시 정리 다 해야 돼. 왜? 제일 많이 나오잖아. 기타 과목도 그렇고. 아니야? 맞아요. 아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 세 개는 뭐 하셔야 된다고? 학교 프린트. 여기다 합치면 안 되는데 학교 프린트 알죠? 어떻게 나누는지? 학교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왜 실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요점 정리인데 요점 정리하고 여기 문제 풀고 학교 프린트 정리하면서 플러스 뭐라 해야 돼? 추석 기간 푸는 거 오답 정리. 추석 기간 푸는 거 오답 정리. 자 추석 기간에 뭐밖에 안 돼? 공부가 시간 정해서 시험 보는 거밖에 안 돼. 30문제씩. 왜? 추석인데 놀고 싶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시험을 봐야 돼. 빠르게 계속 정신없이. 만약에 10시간 앉아있으면 어떻게? 10시간 동안 계속 시험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추석기 연휴 끝난 다음에 채점만 해놓은 거 오답 정리하면서 학교 프린트 이렇게 정리하면서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를 요점 정리에다 쓰고 오답 정리한 걸 요점 정리에다 쓰고 그러면 이게 요점 정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요 끝나면. 그럼 이때부터 실전 연습을 하면 오답 정리에서 벗어나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쓸 게 별로 없어요. 계속 문제 풀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며칠까지? 15일까지. 뭐라고? 대충 시험 범위. 대충 시험 범위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끝내야 돼. 자습서하고 평가 문제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기간상 딱 두 단원밖에 못 나가요. 2단원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달이라. 니네 소나기 배우고 끝날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 밀리다 보면. 그러면 근데 그럼 더 어려워. 왠지 알아요? 엄청 자세히. 엄청 무섭게 있는 거. 뭐 이런 거 넓게 되면 중요한 건 했는데 넓지가 않으면 막 비비 꽈서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시험 문제를 막 그제 열정 아닌 듯도 네가 아닌 내가 아닌 듯 너인 듯 나인 듯 뭐 이상하게 그제.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그대로 세팅. 이거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뭐라고요? 기말. 딱 5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기말 끝날 때까지는 실제적으로 내신을 잘 맞고 싶은 애들은 고등학교 걸 못 나가요. 그래서 이럴 때 결정을 해야 돼요. 잠을 내가 2시간을 줄여서 고등학교 걸 하겠다. 이거 중학교 걸 하면서. 이해되세요? 슬프네. 고등학교 아까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중간고사랑 기반고사 했을 때
기말고사를 그냥 어느 정도 편하게 하더라도 왜 굴러가? 중간 하면. 중간은 파워 있게 올려야 돼요. 왜?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내신 시험 보는 연습이 되니까. 이해되세요? 에? 네. 자, 이렇게 시험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뭐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그날 학습 누적 기록 쓰잖아요. 그 일주일치를 가상으로 계획을 해서 시험 계획을 거기다 써도 돼요. 4장만 쓰면 되니까 계획. 그래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학습 누적 기록이라고요? 예상본 해갖고 학습 계획을 학습 누적 기록보다 짜면 더 좋아요. 그럼 굉장히 자세하게 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학습 누적부에 짜놓으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한 달을 밸런스 있게 맞춰서 짜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월간 계획이고 학습 누적 기록은 주간 계획이고 하루 계획은 뭐라고요? 하루치. 이거는 뭐라고요? 전체 계획이고 전체 계획, 월간 계획, 학습 누적 기록은 주간 계획. 그러면 일간 계획은 뭐예요? 학습 누적 기록 딱 쓰고 다음날 걸 네가 다 써놔라. 이렇게 살겠다고. 그대로 살아. 화장실 6시에 가야지. 그대로 써놓고 화장실. 밥은 뭐 먹고 써놔. 그거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애가 있는데 뭐 큰아들이 그렇게 살는데 2달을 짜. 그대로 살아. 시험 공부도 그러는 그 자기 시간을 얼마나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시험이야. 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서 한번 봅시다. 이 시험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아니, 목표를 세웠으면 이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하려면 목표에 맞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습 분량. 90점이면 여기까지 공부해야 90점 나와. 이것까지 공부해야 95점 나와. 요새는 다 단계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쌤도 단계별로 나눈 것처럼 책도 등급별 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분량을 다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시간을 분배해야 돼요. 분배를 했는데 내가 이 분량을 다 못해.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기를 안 하려고 이 분량을 다 해내려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분량을 다 못해. 그럼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분량, 이걸 다 못해.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건 나 못 풀어. 시간이 안 돼.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되니까 항상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로 점수를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분배를 하는 거 분량을 과목 따라서.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영어랑.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에 국어는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국어도 조금 해보고 그러는 거야, 아이들이. 그 다음에 시간은 많이 들지 않는데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헷갈리면 밸런스가 깨질 것 같아. 그래서 과학학원을 다니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목표가 몇 점인데 그 몇 팩에 하는 분량 이런 것들을 쭉 정해지면 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몇 프로로 할까? 얼마큼 갈까? 몇 단계까지 갈까? 이거를 자기가 계획을 짜서 대략 첫 주에는 이건 다 해야 돼. 둘째 주에는 이거 다 해야 돼. 셋째 주에는 이만큼 해야 돼. 넷째 주에는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정체를 얘기해줬죠. 그러면 이 한 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 주간 계획에다가 미리 짜봐야죠. 일주일을. 이 시간에는 학원 가고 이 시간에는 학원 가고 이 시간에는 학원 숙제 안 할 수 없고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에는 여기밖에 없구나. 그랬더니 시간이 못 하려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나 2시에 자야 되는구나. 이거 다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체없이 잘 안 자고 공부하지. 계획조차 없는 애는 이거를 좀 더 있다. 좀 더 있다 하니까 이거를 늦게 하니까 나중에 이게 늘어지면 이거 못하는 거야. 이거 늘어지면 이거 못하는 거야. 어떤 애는 이거 가지고 교과서 가지고 여기까지 늘려. 자습서만 보고. 그 자습서만 다 봤으니까 문제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똑똑하다.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내지? 다른 문제집에 나와. 똑똑하다. 왜 이런 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을까? 천재야. 아니 다른 문제집에 다 나와. 그거 한 번만 봤으면 그냥 맞추는 건데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확보하고 이걸 천천히 하면 누구나 다 한다니까. 물리적 시간. 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야.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뭐라고? 아이들이 열심히 6년 한 애들이 떨어져 서울대를 6년 동안 했는데
근데 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가 있지. 열심히 차이가 6등급과 2등급의 열심히 차이는 10배고 2등급과 1등급은 10배고 1등급과 만점은 또 10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까지 1000배 차이 난다. 이게 1000배.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공부하는 건 공부 연습이야. 훈련하는 거고 근육 생기게 하는 거고. 진짜 죽어라 한다고 독하게. 진짜 독할수록 잘 붙는다. 공무원 시험. 어쨌든 지금 목표를 분량을 정하고 그거를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이거는 필요한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요걸 매치시켜서 비례식으로 요 필요한 시간을 충족시켜 주면 되거든. 그러면 점수가 올라가. 근데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거든. 필요한 시간이 많고 하위권일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간 소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멍 때리면 답답해하지 어른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고 고등학교 가갖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운다니까 나중에.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했어 어떤 애가 2년을. 근데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뭐해? 재수. 그러더니 1년 하더니 또 뭐가 모자란대? 시간이 모자란대. 그래서 또 1년 더 삼수를 했는데 아쉽게 하나를 틀렸대. 그래서 뭐해? 사수. 그래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배탈이 났다 해. 그래서 오수. 그랬더니 이제 짜증나는 거야. 남들은 다 대학 졸업했는데 나만 재수하고 있어. 그래서 멘탈이 깨져서 육수. 근데 대학 안 갈 수 없으니까 칠수. 웃을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어떻게 시험 계획을 짜든지 공부 계획의 하이라이트가 이 시험이야. 어떤 애가 그래. 자기 공부하기 싫을 때 니네는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니네는 시험 공부라는 거야. 시험 공부. 시험 학습. 예습 복습을 해서 예습 플러스 복습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거야. 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생에 삶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려고 요 시험 요게 문이 있어. 이 시험 점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문이 달라. 그래서 공부하는 수준이 달라. 공부했을 때 효과가 달라.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는 거야. 시험 준비를. 공부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한다니까. 철학과를 가든지 자기 분야가 갖고 평생 공부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고. 자, 유튜브에 동화샘 시험 계획 이렇게 치면 내가 한번 쳐봐요. 동화샘 시험 계획 여기 있어요. 시험 계획 짜는 법 이론 자세하게. 이거는 뭐라고요? 실제 과정이 있어요. 4주 5주짜리. 이건 중부동 4등짜리. 이렇게 짜야 돼요. 이건 주간 계획. 이거 월간 계획. 이건 뭐라고요? 여기다가 한 줄을 다시 짜라고. 여기 학습 능력 기록 주간 계획. 그런데 이거 짜기의 바탕이 뭐라고요? 이거라고 이거. 수치화 시켜서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필요 시간. 이건 필요 시간.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그게 진짜 천차만별로 달라. 아이들이. 너 일요일에 쓸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이야? 공부를 위해서. 솔직하게 너 몇 시간이야? 빨리 얘기해. 일요일날. 이렇게 수업을 하면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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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시간, 이렇게 50시간이 있어요. 수업 빼놓고. 수업은 50시간을 듣고 나머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0시간이어서 이렇게 100시간이 100%예요. 근데 여기니까 5시간, 5시간. 그러니까 토요일날 15시간, 일요일날 15시간. 일주일 내내 하면 뭐라고? 20시간. 왜 이거는 이렇게 20시간밖에 없어요. 늦게 자도 되잖아요. 아니, 숙제해야 돼.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숙제를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지만 이건 15시간. 그래서 토요일 하루 날리면 일주일 날린 거예요. 일요일 하루 날리면 일주일 날린 거고. 그 다음 주중이 거고. 그러니까 주중과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3번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학생들은. 그런데 여기에 온라인 원크를 하니까 저거 땡겨서 바로 하고 여기서 3시간 확보할게요. 여기 2시간 확보할게요. 막 확보를 해가지고 이 시간대는 뭐를 할게요. 멍 때리는 시간으로 더.
다른 거 다 박살났을 때 여기 빈 시간에 여기서 해야지. 무슨 아둥바둥 막 숙제를 막 온라인 2개를 한꺼번에 막 컴퓨터로 3개로 돌리면 온라인 온클 안 돼요? 막 하고 진짜 3개를 돌리고 막 이러고. 에? 빨리 하고 저 공부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온클에 나온 내용으로 틀려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더라도 문제는 첫 번째 단계는 뭐라? 시험을 어떻게 짜는지 이해하는 거, 시험 계획 짜는 법.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자기가. 세 번째는 뭐라고요? 월간 계획표를 짜는 법. 네 번째는 뭐예요? 주간 계획표를 짜는 법.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마다 달라. 근데 계획이 다 달라. 누가 짜주면 못해. 니네 한번 해봐. 겨울방학 때 내가 짜줄 테니까 밥 먹고 4시간, 밥 먹고 4시간, 밥 먹고 4시간. 가뿐하죠? 내가 5시간씩 하려다가 봐준 거야. 내가 배고플까봐. 그 집에 가서 3시간만 더 하세요. 그럼 15시간 풀.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요번 시험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뭘 조심해야 된다? 추석 연휴에 대량의 문제풀이를, 최대한 문제풀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며칠, 2일부터 며칠까지 끝내자? 15일까지. 뭐?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지. 프린트. 프린트, 학교 프린트는 요때 해도 돼요. 아직 다 안 나왔어. 조금 해도 돼. 네. 근데 요점 정리를 어떻게 해요? 16, 17, 18까지 했자. 그러면 2주 반이야. 그러면 얼마나 지금 땡겨서 해야 돼? 너는 불 켜고 빨리 땡겨서 해야지. 어차피 그거 빨리 읽어서 잘 이해 못해서도 문제풀이 할 때 틀리면 또 볼 거잖아. 요점 정리 또 할 거잖아. 엄청 여러 번 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암기하고 최종 암기까지 하고 실전 연습까지 해야 점수가 나온다는 여기까지 시험 계획 짜는 법 둔산동 동아쌤입니다.